오늘은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에 대해 알아보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립암센터 비뇨의학과 교수로 많은 전립선암 환우분들의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환우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지금부터 환우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 제가 직접 음,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는데 이게 어떤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예,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전립선암은 다른 암종과는 다르게 호르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스토스테론 혹은 안드로겐이라고 얘기하는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반응을 보이면서 전립선암이 정식한다는 의미로 이제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특성을 전립선암의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차단요법을 하면 남성 호르몬, 이제 전립선암이 뭐 사멸되거나 조금 사이즈가 준다든지 초기에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에 진단되는 전립선암을 국소 전립선암이라고 그러고, 조금 3기 정도 주변에 침륜이 있다든지 골반 임파선에 전이가 조금 있는 경우를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초기에 진단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를 기할 수는 있지만, 혹은 치료 후에도 재발해서 진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조금 애석하게도 처음 진단 당시부터 새롭게 진단되었지만 벌써 진단 당시에 뼈라든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사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호르몬 반응성 전이 전립선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전이가 있는 단계에서 진단이 되었지만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전립선암, 그 단계를 우리가 호르몬 반응성 전이 전립선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초기에는 뭐 호르몬 차단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요법에 잘 듣다가 결국에는 이런 호르몬 치료에도 호르몬 차단요법에도 반응하지 않는 단계,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반응하지 않는 저항 단계, 거세 저항성 단계로 되는데, 환자분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존 기간의 연장을 증가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전립선암 단계를 어떻게든 길게 유지해야 하는 게 굉장히 환자분들의 치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단계에서는 환자분들이 자기 취미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생업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이 단계를 가능하면 길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국내 전립선암 환자 중에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네. 될까요? 어, 현재 국내 전립선암은 남성암에 있어서 한 4위 정도, 그러니까 네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한 16,000명 정도의 새롭게 진단되는 전립선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성암에 있어서 4위, 네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지만 차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이 전립선암이 더 많이, 더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전립선암은 초기 전립선암 진단 당시에 전립선에만 국소 단계에 있는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5년 상대 생존율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 말은 조기에만 진단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살아가시는데 큰 문제가 없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단 당시에 조금 진행이 되어 있다든지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상대 생존율이 보시다시피 한 50%도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 있어서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고 또 완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호르몬에 반응하는 전립선암이지만 이 단계의 환자들은 이제 전이가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라고 얘기하는 보통 암의 병기에 있어서 4기 전립선암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기 전립선암은 이전에는 호르몬 차단요법, 호르몬 박탈 치료만이 대표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면 대개 전이가 있는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이 보통 33개월에서 한 35개월 정도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5년 동안에 호르몬 차단요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항암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이 48개월, 56개월, 심지어는 한 60개월 이상으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호르몬 박탈 치료, 호르몬 차단요법 단독 치료였는데 최근에는 도세탁셀과 같은 항암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병용요법, 혹은 자이티가나 엑스탄디,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얼리다와 같은 경구 항암제를 병용하는 요법, 심지어 호르몬 박탈 요법에다가 이런 경구 항암제와 도세탁셀과 같은 항암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3제 병용 치료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생존 기간이 더욱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라고 그래서 외과적으로 얘기하면 외과적인 거세, 우리 남성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데가 양쪽 고환이거든요. 고환을 절제하는 외과적 거세, 외과적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면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뼈 전이가 광범위하게 있는 환자들도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요법을 하면 굉장히 초기에는 호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차단요법에 내성이 생기는 그런 저항 단계, 거세장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뼈저리가 광범위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호르몬 박탈 치료 단독요법으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에서 채 3년을 생존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요법, 차세대 호르몬 치료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경구 항암제, 신약들을 병용하는 치료, 혹은 도세탁셀과 같은 세포독성 항암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치료를 이용해서 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단계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환자분들은 삶의 질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존 기간을 굉장히 현저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은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제 개발된 차세대 호르몬 치료라고 얘기하는 경구 항암제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팔루타마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얼리다정, 그리고 아베라트론 아스테이트 자이티가정, 그리고 엔잘루타마이드 성분인 엑스탄디와 같은 이런 경구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환자분들은
경구항암제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구항암제를 병용을 하는 거죠. 병용 치료를 하면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단독 치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반응 기간을 오랫동안 향상시키고 그다지 크게 부작용이 없이 또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존 기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효과를 얻게 되었고, 뭐 특이한 부작용으로는 약간의 피로감이 있고 평상시보다는 고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고 부종, 그다음에 피부 발진과 같은 특이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는 전립선암에 있어서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도세탁셀.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알고 있는 항암 치료를 한다고 그러고 뭐 얘기를 하면 이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이제 정맥으로 주사를 맞는 거죠. 맞으면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탈모, 그다음에 뭐 설사라든지, 그다음에 식사를 못 하신다든지 통증, 이런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이 도세탁셀이 대표적인 항암제인데 이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 단계에서도 이전에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다가 이 도세탁셀과 같은 항암 화학요법을 하면 굉장히 또 효과가 하는데 이 단계에 있어서 도세탁셀과 같은 항암 치료는 3주나 혹은 4주 간격으로 6회 투여하는 병용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입증하면서 현재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병용 치료로 표준요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항암 치료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구 항암제라고 하는 차세대 호르몬 치료를 병용하는 1, 2, 3, 세 가지를 다 병용하는 3제 병합요법이 더욱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그리고 도세탁셀로 이루어지는 항암 치료, 여기에다가 차세대 호르몬 치료를 병용하는 3제 병합요법이 곧 또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약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약은 얼마나 복용해야 될까요? 네. 그에 대한 답은 치료 효과가 유지될 때까지는 계속 복용을 한다는 게 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구 항암제, 자이티가, 엑스탄디, 얼리다와 같은 약들은 경구 항암제거든요.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다가 이런 경구 항암제, 차세대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는데 대개 반응을 보일 때까지는 계속 투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경구 항암제는 대개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잘 반응하는 경우에는 3, 4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기 전립선암, 호르몬 반응성 전이 전립선암 환자들이 이 경구 항암제로 3, 4년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일 수가 있고 대개는 한 3년, 4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 항암제들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선별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한 70% 정도 급여를 보조를 해주고 환자분들 본인 부담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약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반응을 하고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먹는 약을 조금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반응을 보이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원칙적인 치료고 조금 비정상적으로 중단을 해버리면 이제 약제에 대해서 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다시 또 재투여를 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효과를 보이지가 않고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에 잘 반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
네, 정말 좋은 정보네요. 많은 환우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호르몬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예, 있을까요? 일단 이제 호르몬 반응성 전이전립선암의 1차 치료로 제가 이제 호르몬 차단요법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르몬 차단요법은 이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 그 다음 단계인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있어서도 백본 기저 치료 1차 치료로 남은 인생 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이거든요. 1차 치료인 호르몬 차단요법의 부작용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 이제 갱년기,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다운이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에서 남성 호르몬을 딱 차단을 하면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홍조, 이제 우리 어머님들 그 갱년기, 폐경기 되면 갑자기 열이 확 올라와서 얼굴이 불구스름해지는 그런, 그리고 땀이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홍조, 그 다음에 발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성욕 감퇴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남성에 있어서는 이제 발기부전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뼈 건강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 골감소증, 좀 더 나아가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는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어서 골절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체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서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과체중 이런 대사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조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도세탁설과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탈모,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 손톱 끝이 그 색깔이 변합니다. 까맣게 이렇게 이제 변해가지고 손톱에 이제 변색이 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미용상 안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주사로 맞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설사, 그다음에 뭐 탈모, 그다음에 식욕 저하,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부작용을 좀 경험하시게 됩니다. 네, 그 부작용 중에 하나로 약을 복용한 후에 두세 시간 후에 말이 어눌해진다고 음, 느껴지는데 이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일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호르몬 반응성 전이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되게 연령이 많으신 이제 노인 연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 기저 질환을 갖고 계시고, 이런 질환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항암제를 드셨든지 아니면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말이 어눌해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특징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뇌혈관 질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혹시 중풍이 오지 않았을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잠시 있으면 우리가 약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뇌혈관 질환, 뇌신경학적 질환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오랫동안 받고 그다음 경구 항암제를 드시고 그다음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신경학적 질환을 반드시 감별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어, 그럼 부작용 관리의 방법 중 하나로 요양병원을 가는 음, 환우분들이 예, 많으신데요. 예, 가면 좋을까요? 예.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세대 경구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신약들을 복용할 때는 그다지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사기 전립선암이고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지지적인 치료라든지 영양요법, 영양주사, 그다음에 면역치료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뭐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뭐 요양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 외에
도태탁살과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받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체력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뭐 설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그 식욕 저하, 그다음에 구토 이런 것 때문에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힘든 경우에는 뭐 단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항암제 치료를 받는 동안은 조금 그 지지 치료를 받는 수액요법이라든지 영양요법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약제를 음, 쓰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이 호르몬 반응성 전이전립선암에 있어서 이제 어떤 약을 처음 치료로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이제 효과가 좋고 동시에 부작용이 적은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표준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이라고 하는 1차 치료는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적으나 효과가 좋은 경구 항암제, 뭐 엑스탄디, 자이티가, 얼리다와 같은 이런 차세대 호르몬 치료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구 항암제를 먼저 써주는 것이 일단 가장 우리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1차 호르몬 차단요법에다가 경구 항암제, 차세대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약제를 두 가지를 병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효과도 좋고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해서 1차 치료제를 먼저 선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우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실 때 PSA 수치라고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예, PSA 지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이 PSA,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이제 혈액검사 수치가 있습니다. 진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진행, 재발, 그다음에 치료에 있어서 반응을 정도를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입니다.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이 PSA 수치는 어느 정도 수치가 좀 높으면 초기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 조직 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검사 방법으로 사용하고, 특히 호르몬 반응성 전이 전립선암이라 환자분들한테서는 이제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심지어는 수백, 수천까지도 이제 수치가 올라간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고 경구 항암제를 같이 병용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데 수백, 수천이었던 이 PSA 수치가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면 0. 얼마, 0.1, 0.2, 그러니까 1.1이라는 수치보다 더 떨어지게 되죠. 얼마나 떨어지느냐, 얼마 만에 떨어지느냐, 이 떨어지는 수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의 치료제의 반응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했는데 초기 굉장히 높았던 PSA 수치가 심지어 0.2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약물 치료에 오랫동안 반응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반응하고 그다음에 예후가 좋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 PSA 수치에 굉장히 이제 예민하신데, 그렇지만 PSA 수치도 좋지만 실제 환자분들의 치료 기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영상학적 검사, CT나 MRI, 그다음에 뼈 스캔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영상의학적 결과 판단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료하고 난 뒤에 뼈 전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다음에 원격 전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다음에 전립선암의 크기가 CT나 MRI 상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줄어든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PSA 수치는 얼마나 이 약물 치료의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도 되지만, 약물 치료를 유지하고 다음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CT, MRI, 뼈 스캔과 같은 영상학적 검사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SA 수치가 좋아졌다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다음 치료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상학적 검사에서 새로운 병변이 보인다든지 좋아졌다가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영상학적 검사에서 진행 소견을 보이면 여러 가지 환자의 증상, PSA 수치, 그리고 이 영상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치료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치료를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호르몬 반응성 단계에서 치료가 실패할 경우 이후 치료는 어떤 방법이 네. 있을까요? 이제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단계에서 단일요법이라든지 병용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삼재 병용요법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반응을 하다가, 혹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어느 좀 짧게 반응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PSA가 상승하고 영상학적 검사에서 새로운 병변이 보인다든지 초기에는 잘 반응했던 게 다시 커진다든지 새로운 전이 병소가 보여가지고 새로운 전이가 보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단계로 진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단계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단계로 진행했다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이제 치료로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경구항암제라든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주사 항암 치료, 세포독성 항암 치료,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치료를 적절하게 순차적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이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치료 반응 기간이 이전에 호르몬 반응성 단계보다는 굉장히 좀 짧다는 게 조금 이제 안 좋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주사로 맞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게 되고, 최근에 있어서는 특별한 유전적 변이가 있는 BRCA라고 알려져 있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림판자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이제 개발되어서 그런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 환자들한테서는 표적 치료제를 적용할 수가 있고, 뼈전이가 광범위한 환자들에서는 조피고라고 알려져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쓸 수가 있고, 요즘 최근에 이제 PSMA 루테슘 방사선 동위원소 표적 치료제가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전립선암 환자들한테서 특히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진행된 경우 전립선암 그 표주제라고 알려져 있는 PSA 말고 PSMA라고 하는 또 표주제가 있습니다. 이 PSMA를 많이 발현을 하는 사기 전립선암 환자들, 특히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한테서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가 또 개발이 되었습니다. 플루빅토라고 해서 아직 국내에서는 도입이 안 됐는데 곧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차세대 치료, 표적 치료제, 그 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전립선암 환우분들께서 유전자 검사를 참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그렇죠. 이 유전자 검사가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네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신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문제입니다. 전립선암 환우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진행된 전립선암에 있어서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3기 이상의 전립선암, 특히 전이가 있는 4기 전립선암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차세대 유전자 검사, 차세대 유전자 배열 검사로 해서 NGS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립선암이
어떤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지 않느냐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미국의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 그분이 이제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남녀공이, 췌장암, 남자들한테 있는 게 전립선암입니다.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가계도,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혹은 그 가계도 내에서 특정한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유전이 되죠. 이러한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특정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현재 적응증이 되고 있는 림파자증이라고 하는 성분명으로 얘기하면 올라파립이라고 얘기하는 이 림파자증이 또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표준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기 전립선암, 호르몬 반응성 전이 전립선암에 있어서 이 유전자 검사, 4세대 유전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암의 경우는 뼈로 많이 전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뼈 주사는 어떤 치료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제 뼈 스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전립선암은 특징적으로 가장 흔하게 전이가 되는 게 뼈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뼈를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골절을 일으키고 뭐 이런 특징적인 이제 임상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전립선암 환자가 전이를 하게 되면 대부분 70% 이상에서 뼈 전이를 이제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 스캔이라든지 CT, MRI 등으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 뼈로 전이가 되면 우리가 제일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통증이에요. 뼈로 전이가 되면서 뼈 전이에 의한 통증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부러지는 거죠. 골절. 이제 병적 골절이라고 그래서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립선암에 있어서 뼈 건강, 뼈 전이의 치료,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뼈 전이가 되어서 척추뼈가 골절이 된다든지 무게를 우리 이제 체중을 지탱하는 대퇴골이 골절이 된다든지 그러면 환자분들이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골절된 문제 때문에. 물론 응급수술도 하게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하게 되지만 환자분들이 활동성,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용이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 환자들한테서 이 뼈 전이는 굉장히 중요해서 뼈 전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뭐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뼈 전이가 된 경우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조절을 해줘야 되고 이 뼈 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뼈 치료를 한다든지 요즘 알려져 있는 뼈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주사라고 그래서 이제 뼈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뼈 전이를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주사제가 이제 개발되어 있는데 일단은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통해서 골밀도가 굉장히 감소가 되어서 골다공증이 발생한 경우에 골밀도 검사에서 굉장히 이제 골밀도가 감소해가지고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프롤리아, 상품명으로는 프롤리아인데 데노주마밥이라고 알려져 있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피하 주사하는 뼈 주사가 이제 개발되어 있고 만약에 전이전립선암이 진행이 되어서 뼈로 진행이 된 게 만약에 거세장성 전립선암 단계로 진행된 경우에는 엑스지바나 조메타와 같은 뼈전이로 인한 부작용, 골절과 같은 그다음에 통증 이런 것과 같은 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그런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뼈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뼈 주사가 또 다른 기본 치료로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뭐 엑스지바, 조메타 이런 약제들을 매달 요법으로 해서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운동은 어느 정도 할 수 네네. 있을까요? 어,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뼈 건강이 굉장히 이제 안 좋고 남성 호르몬 차도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암제 치료가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립선암 환우들은 특히 이제 뼈 전이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4, 50분 정도 유산소 운동. 뭐 제일 좋은 게 어, 우리가 이제 산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심한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어떤 운동이 가장 적절한지는 담당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의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한 4, 50분 정도, 1시간 정도는 이제 도보, 이제 산보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줌으로써 골밀도, 뼈 소실이 되는 것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동반되어서 칼슘이나 비타민 D와 같은 이제 영양제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특징적인 운동이라든지 과부하가 되는 운동은 오히려 환자분들의 건강,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전이병소, 전이된 상태, 골밀도 정도에 따라서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전문의들한테 담당 선생님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님, 환우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걸 먹어야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그다음에 전립선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음식 뭐가 있나요? 인삼을 먹어야 되나요? 홍삼을 먹어야 되나요? 뭘 먹으면 안 되나요? 고기를 드시면 안 되나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된 전립선암에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알려져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시기는 조금 부족하게 드셔야 됩니다. 지방 시기를 조금 줄이시고 그 대신 신선한 야채라든지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특히 이제 일반 한우분들이 전립선암에는 토마토가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토마토를 많이 먹는 게 좋은지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좋겠죠. 일반적인 건강 향상을 위해서 토마토, 특히 이제 토마토 내에는 이제 리코펜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일반 건강에 전립선암뿐만 아니고 일반 건강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치료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토마토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전립선암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오해는 마시고 일반적으로 암 환자분들한테 좋은 음식이라 알려져 있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약간의 고지방 시기는 조금 컨트롤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전립선암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육식을 전혀 제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절한 육식 섭취도 있어야지만 뭐 빈혈을 예방한다든지 철분을 유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충분한 프로틴,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육식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을 것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의 여러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호르몬 치료 후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전립선암의 단계가 이제 아까 이제 국소암, 국소진행성, 전이암, 뭐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진행성 전립선암 단계,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약물 치료를 조금 하고 난 뒤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 효과, 생명 연장의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고 난 뒤에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생명 연장의 효과는 입증된 것은 없지만 실제 환자분들의 치료에 있어서는 종양의 크기를 좀 줄여놓고 수술을 한다든지 종양의 크기를 좀 줄여놓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조금 하고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고, 혹은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호르몬제, 경구항암제를 쓰고 난 뒤에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충분히 하나의 표준요법으로 나중에는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에도 그렇게 치료하는 하나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립선암 환우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립선암 환우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호르몬 반응성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은 사실 진단되는 순간부터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비관하고 실망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었는데, 혹은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전립선암이 진단되었는데 사기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 굉장히 이제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단독요법 이외에 차세대 호르몬제, 경구항암제, 그리고 도세탁설과 같은 화학요법, 이런 약제를 2가지를 병용하는 병용요법, 심지어 3가지를 병용하는 3제 병용요법, 여기에 전립선암이 시작된 전립선암 부분을 방사선 치료, 전이가 되어 있는 뼈라든지 이런 부위를 추가적으로 하는 방사선 치료, 이런 병합 치료, 적극적으로 병합 치료를 하면서 생존 기간이 굉장히 현저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기존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유지할 수가 있고, 또한 자기의 생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거나 비관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를 병합 치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하시면서 생존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게 전문가들과 교수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